네, 오늘은 다행히 개장 직후부터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랬던 외국인, 정말 어제는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대량의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 안에서만 무려 2,976억 원어치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 제한된 한정된 금액 안에서 어떤 기업을 샀나 들여다보니 네이버, 삼성전자, 에코프로, 현대오토에버,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들인 모습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런 기업들을 사들인 반면 어떤 섹터, 어떤 업종을 가장 많이 팔았나 들여다보니 에코프로 위에 포스코홀딩스 등 2차 전지 대장주들을 대거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랬던 외국인, 오늘 오전 9시 50분 기준으로 반대로 2차 전지를 대거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더라고요.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등 2차 전지 대장주와 함께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사들이는 모습,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완성차 업체 현대차가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오늘 기아를 비롯해서 부품주까지 자동차의 흐름이 좋더라고요. 외국인의 수급에서 어떤 힌트 찾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테고요. 반면 기관 역시나 어제 SK하이닉스, 에코프로, 삼성전자, 네이버, 에코프로, BM 이 대장주들 반도체부터 2차 전지 인터넷 기업 대장들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 기준으로 들여다보니 기관의 분위기는 어제와 흡사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대장들을 역시나 가장 많이 사자세를 보였고요. 그 밖에도 LG전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하나마이크론의 매수를 보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땠을까 하고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틀 전과 분위기가 비슷했습니다. 2차 전지의 성장에 대한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고요. 포스코홀딩스, 금양,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DX 이 대거 2차 전지만 매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련주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수급에서 고수님들 어떤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종목별 움직임을 보면은 외국인이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2차 전지주와 반도체주도 조금씩 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나 2차 전지 일부 그리고 반도체주를 또 나란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동안에 이제 기대감을 가졌던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좀 조정을 보였던 2차 전지주들을 우리도 좀 함께 따라가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임순재 교수님, 전반적인 오늘 수급의 좀 특징 어떤 걸 가장 좀 유념해서 보십니까?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게 이제 반도체 관련주 종목들의 이제 매수세가 뚜렷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뭐 미중 반도체 이제 분쟁 관련돼서 조금 우려했었던 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매수세가 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뭐 자동차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뭐 현대차가 임단협이 이제 타결이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품주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와 또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 유입도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확인했고요. 테이버 고수,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한 반도체주들, 2차 전지주들 워낙에 좀 주가 조정을 보여서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싶긴 한데 오늘은 보니까 관련 종목들도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제가 2차 전지네요. 네. 싫습니까? 아닙니다. 2차 전지는 네. 저도 많이 이야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일단 어제 신규로 상장된 이제 ETF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인버스? 싶은데 네, 지금 오늘도 보시면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 ETF의 거래 대금이 400억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게 롱이라고 말씀드릴 줄 상승에 베팅하는 ETF는 거래 대금이 21억입니다. 20배가 차이 나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 이런 거를 보시면은 지금은 그동안 이제 7월 말에 좀 흔들림이 있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찌 보면 단기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고요. 네. 그리고는 가격 방어전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은 완전 수급 싸움이다. 그리고는 아직까지는 대중의 심리는 약간 인버스를 우선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을 보시면서 거래 대금을 보시면서 약간은 방향성을 잡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방향성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이게 이제 숫자가 나오기를 선반영한 상황이고요. 그럼 숫자가 나오는 거를 기다리는 상황인데
그게 조금 기다림이 좀 지루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돈의 논리, 수급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롱숏이 짧게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안에 뭐 2차 전지주가 담겨져 있고 반도체 담겨져 있고 하는 것이 긍정적이긴 한데 2차 전지만 떼놓고 보면은 그 인버스에 대한 매수가 그렇게 강하다라는 걸 봤을 때 이게 단기간에 완전하게 시장의 판도를 2차 전지가 다시금 되찾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임순재 고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2차 전지에 비교적 저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좀 과열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일단 수급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는 과 이제 관련된 소재 가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리튬 가격이 큰 폭으로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수출 데이터를 봐도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수출이 계속 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일단 3분기 실적까지는 일단 좀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뭐 시장 전체적으로는 커질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 상반기 동안에 과연 그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게 10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오른 거를 반영할 만큼의 실적이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수급적으로 좀 특징을 보이는 종목 몇 가지인지 꼽아보고 싶은데 우리 테이버 고수 혹시 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 있을까요? 수급도 좀 괜찮고?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반도체 대장주 그리고 HBM 이슈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안정성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를 계속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2025년까지 이어진다 그러면은 그 구간 동안 소부장들은 뭐 등락을 많이 반복을 하겠지만 꾸준히 오르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될 것이고 지금은 HBM 혹은 메모리, 낸드 가격의 반등에 대해서 배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더 반도체 집중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하이닉스를 좀 중심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하이닉스 0.69% 강세고요.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보다는 기관 수급이 단기적으로 유입되면서 지금 4거래일째 오늘장에서도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9월달 들어서는 한 2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계속된 기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고점에서 등락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순재 고수님은요? 네. 수급적으로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 보시는 게 있으시다면? 뭐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뭐 당연히 수급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SK하이닉스도 뭐 얘기하셨듯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관심 사항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완성업체들은 이제 재고 문제가 반도체 가격이 조금 올라갔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긴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DDR4와 같은 레거시 제품에 대한 수요는 아마 한정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문제가 빨리 해결될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HBM3나 그다음에 DDR5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계속 그 공급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면 이런 이제 HBM3나 아니면 DDR5 관련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섹터 중에서도 좀 수급 유입이 되고 있는 섹터가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좀 방어적 성격을 지닌 섹터들의 강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손석 고수님, 좀 수급적으로 좀 방어 쪽으로도 약간 쏠리고 있는 섹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경기방어 대표적으로 통신주가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특히 이제 각 개별 종목별로 보면 SK텔레콤, KT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이사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SK텔레콤도 최근에 주가 흐름은 부진하긴 했지만 새로 밀고 있는 뭐 AUM 사업이라든지 AI 관련된 사업이 이제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몰리고요. 또 아무래도 연말이 가까우다 보니까 뭐 높은 배당 성향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투자자들이 갖고 있어서 통신주에 대한 관심도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수급 특징주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과연 고수님들의 의견은 또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순재 고수 앞서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수급 유입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소호 고수는 통신주 그리고 테이버 고수는 SK하이닉스를 수급적으로 좀 유념해서 보라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5위 주제로 수급 관련한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기에서 좀 관련한 시장 흐름의 힌트를 좀 얻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4위 이슈 확인해 보시죠.